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렁스 TV 제 137회차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정교조가 그동안 뭐 했나. 지금 정교조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그걸 한번 지나간 날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문민정부를 넘보면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교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체제가 다 이제 와해돼 버렸죠. 제재 다 풀리고 자유화되고 또 김영삼 정 그렇게 해서 이제 마냥 자유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출발했는데 여기에서 그 김영삼 대통령은 전기후자한테 그 교육을 전부 일용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신났겠어요. 마음대로 갖출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서 맡겼었는데요. 그래서 그들 소문대로 소위 참교육을 마음 놓고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근데 저희 세대는 사실 정교조가 뭔지도 모르고 또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런 일념으로 사실 일상을 살았죠. 예, 인생을 살았죠. 그게 지나고 보니까 황당한 일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기성세대는 다 갔죠. 예. 도대체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뭐? 저는 의식화라 해서 그 논술, 그러니까 사회를 좀 깨닫자 그런 의미인 줄 말하는데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니까 그 학교 다닐 때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뭡니까?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은 오직 일념으로 교육에만 매진하셨던 분들이죠. 예. 근데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얘기는 뭐 옛날에 교육학에서는 80년대 들어서 파울루리라는 그 브라질 학자가 교육자가 만든 거라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이제 선생님들 교육에 못하셨고 또 저희 시대 우리나라의 교육은 일제가 그 태평양전으로 일본이 패망하니까 그리고 이제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미국식으로 다 바꿨어요. 미국식 교육이 가장 왜냐하면 그 전쟁 사회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강의 나라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식 교육을 우리가 전적으로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서구화를 밀고 나간 거죠. 근데 이 미국식 교육이라는 게 사실 서구는 원래 교육이 영독불식 궁극지 교육이라고 일제시대 때 궁극지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독일식이죠, 독일식. 그래가지고 영독불식을 받아들였고 또 우리는 그거 하다가 미국식은 또 조금 더 개선된 걸 또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덕분에 뭐 우리가 혼연불교실에서 잘하고 그랬지만 이제 선진화 고급화 산업화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새 중고등학교 보면 한 반에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교가 이렇게 되고 또 애들이 전부 다 젠스포트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게 미국 고등학교 애들 가방이라네요. 예.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이제 학생 수 높아졌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의식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면서 그 정교조가 아주 외치면서 실시하는데 그게 뭐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공사권을 실시하는 교육이죠. 예. 말하자면 이제 우리처럼 효율 중시하고 군사부 일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생님은 교직은 천직이다 해서 선생님들은 아주 대리부모로서 이런 우리 방식인데 공사학과대로 실시하는 교육 방식은 이제 깨우쳐라는 게 이제 계급증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이제 혁명을 주로 하는 주로 우리 같으면 전통윤리도덕관, 군사별제라든가 칭유시종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계급적 이론이 돼가지고 요게 좀 혁명을 앞세우는 그런 사회 이론이 되겠죠. 우리하고 좀 전통적인 교육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죠. 다릅니다. 굉장히. 사회의식, 가정의식, 사고방식에서도 차이가 많아가지고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이거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법도 만든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미국도 이게 문제가 많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부모 곁으로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미국서도. 그래서 거기도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나 가정이 문제 이런 말인데 원래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세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옛날식 사고방식인데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 들어오면서부터는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첨가된 건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다
이제 과거 교육을 재교시켜가지고 사회를 원상복귀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사회. 당연한 얘기죠. 앞으로 알지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그 저기 가정에서 가정 위주로 가만성이 정합니다. 가정에서 애들은 크고 가정은 사회로는 세포이고 그래서 저 사회 나오면 또 튼튼한 그 사회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문제가 또 국회가 요번에 부결됐지만 다행히 예. 아, 국회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5급 공무원 이상 여기 이제 이 과거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주로 운동권들이 다 586 시대고 다 저기 뭐예요? 정계 진출하고 7급 공무원은 또 조선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조선족이라죠. 조선족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들 그래요. 왜냐면 한국어를 중국 소수민족으로 중국 사람이라고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6.25 때는 그 혁명하러 앞장서 쳐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은데 아유 다들 그냥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듭니다. 예, 돌아가라고 해.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가 자꾸 이 자유가 사라지고 있어요. 자유 우리가 자유라는 걸 참 뭐 왜냐하면 건국 때부터 자유 위주를 걷잖아요. 6.25도 자유를 위한 전쟁이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사니까 이 잘 사는데 길 떼어졌어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줄 알아요. 자유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유가 있어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사실 80년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사회주의에서 하나 취직을 해보니까 사회 나보니까 다 빨갱이 사회 같아 세상이. 그래서 야 이거 자유 있어 그냥 사회 수능하면서 하는 게 근데 그게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사회에 가서는 충성하면서 한다는 건데 이 자유 북한은 그렇지 못해. 근데 그게 그 자유를 지켜야 돼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86년까지만 해도 늘 그렇게 살아가지고 남과 북 뭐 공산주의 무슨 차이가 있냐 열심히 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1986년에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시키며 레닌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 공산사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공산사회가 문을 열었을 때 우리가 노을래 잡혀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히 망했어요. 경제도 뭐 오죽하면 1860년대만 해도 못한 사회가 됐대요. 그렇게 뒤로 간 세상이 됐어요. 일친 대통령이 한 얘기지만 그래서 보니까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원래 그 사람들이 과학 수준이 높고 그 유럽은 원래 잘 사는 데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럴 수가. 그래서 자유가 우리 자유경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그 자유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잘 깨닫고 물론 돈 문제뿐이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험이 문제가 많아요. 시험 치는 사람이 별 문제 없이 공부 열심히 치겠지만 채점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서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서버를 어떻게 조종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버가 요새 서버가 그런 운동도 있었지만 서버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더 나아갑니다. 지금 설에 의하면 또 중국과 북한에서 우리나라 전산을 건드린다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서버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가 있으면 그 어떻게 세상을 믿고 살겠어요. 나라가 온통 부정과 범죄로 꽉 차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가는데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 다 확인하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지나간 옛 얘기지만 일본이 그 태평양전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중학교 때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3년 이상을 이 태평양전을 라디오 연속곡으로 들었는데 그 라디오 연속곡을 듣고 또 고3 때 그 세계사 시간에 일본의 공업 능력을 그때 그 군축회담 저기 2차전 일으키기 전에 근데 미국의 공업 생산 능력이 일본의 23배였대요. 그 2차전 일으키 1937, 8년 되는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이사정을 잘 아는 그것도 야마모토 이소로코가 이걸 잘 알고 있었대요. 근데 야마모토 이소로코는 하버드 출신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를 해왔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결론을 내는데 2년 내에 전쟁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미국한테 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본령에서 이제 밀고 나가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진주만부터 이제 진주만 공습을 성공했죠. 미국이 군함 2,000명이고 다 가라앉았으니까 어마어마한 그 성과죠 사실은.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미드웨이 해전이 오는데 진짜 점령하러 들어간 거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 근데 가달카나로 있죠. 과달카날. 여기 솔로몬즈, 거기를 이제 호주로 들어가 거기를 하는데 거기서 패전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지고 나니까 이제 미국의 생산력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공급 생산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1943년에 그 일본의 최대 저기 뭡니까 대번이 바다 점령 거기까지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1년 동안에 미국 해군을 점멸시킨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상륙해서 쳐들어가 아마 그런 계획이었나 봐요. 예. 본토 상륙으로. 예. 워싱턴까지 갈 때 2년 잡았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 우리가 지금 북한에 한 30배 이상 공업생산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거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항상 왜냐면 전쟁이란 건 그거 갖고 일하는 게 하는 게 아니죠. 그 기습으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막 6.25 때도 그랬고 프랑스와 독일도 그랬고 전쟁은 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게 못 되죠. 예. 그래서 국회가 이게 참 파행적인 그런 거. 다음 여기에 이제 그 국회 파행에 이제 김일성 장관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저기 이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이적재 적재 되죠. 이것도. 네, 또 요새 와서 이제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6.25가 생각나요. 6.25가 이게 우리가 참 과거사로는 오래돼가지고 저도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지금 돌아가는 그 유교정 같다 그러죠. 저희 누님뻘 되시는 분이 6.25 때 그 참상을 서울거리에 하도 시체가 많아서 시체를 봐도 무감각할 정도로 시체가 많다.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 토하에 남이 트는 거또 먹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시산자라는 서울 시내가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적 군인만 100만 이상, 3만 5천이 미군, 그 17만 5천이 한국군, 약 20만 정도가 우리가 죽고 뭐 민간이 한 3, 400만, 그리고 공산군이 한 80만, 그리고 중국을 얼마주는 모르겠어요. 북한 공산군이 한 80만 넘는다 그러죠. 약 그 죽은 사람 숫자는 우리가 한 1대5 정도 비율이 되는데 우리 서울 사람을 구한 건 메가더 원수가 다 했죠. 예, 메가더 원수가 해병대 앞세우고 해병대가 와서 그냥 태극기를 꽂았죠. 예, 구상청에다가. 그래서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잊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